우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또 보내시고 계시죠? 네, 오늘 만나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만나 뵙고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 저 만나려고요? 예, 그리고 이 끝난 다음에 지금 지쳐가지고 빨리 잠 자려고 합니다. 아, 저보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2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유, 참. 빨리 저 방송 하시고 빨리 또 주무셔야겠네. 예. 아니, 그나저나 네, 부총장님, 이 코로나19가 지금 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글쎄요, 뭐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과감하고 좀 이렇게 좀 강력한 정책의 필요성도 좀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우수근 부총장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할 몇 개의 국가를 살펴주신다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떤 나라들을 살펴주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다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예. 현재 뭐 사사건건 정부 시책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부도 뭐 과감하게 나가야 할 상황에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눈을 쭉 떴고요. 그래서 오늘 몇 개 국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긍정적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에서 할 만한 몇 개 국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나라죠. 일본. 일본이 뭐 지금 뭐 신규 확진자가 2, 3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일본이 일본 국민들에게 여행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지속했었단 말이죠. 네.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뭐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일본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지도자의 중요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안전과 경제 이 두 가지 토끼 사이에서 지도자가 우물쭈물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인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의 지방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본 지방에. 예, 그 이유는 깨소금 맛인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말하는 것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안 가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일본의 지방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 수입으로 살다시피 하는 곳이 적지가 않았는데 엄청 타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그거를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그거 몰랐을까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참 일본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머리 나쁜 사람, 아베 같은 사람 총리를 뽑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사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쪽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집권 자민당도 집권 계속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 코로나19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미련, 집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쭈뼛쭈뼛하다가 어제 오후에 결국 스가 총리는 여행 장려를 연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연기하겠다. 여행 장려를 계속하겠다. 연기하겠다. 아, 연기하겠다. 어저께 오후에 결국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쭈뼛쭈뼛하고 상황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다음에야 이렇게 했는데 벤치마킹 대상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과 일본을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만 찬양하듯이 벤치마킹 했는데 지금 미국도 최고 지도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강력한 통제라든가 관리는커녕 국민들도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 나를 통제하지 말라 하고 있으니 미국도조차 코로나19가 뭐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되게 혼란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일단 일본 이야기는 일단 좀 간단하게 해주셨고, 대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여기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입니까? 대만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이겼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들 때는 서구 유럽, 서구 선진 국가들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절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전방위적으로 바라보는데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의 사례가 바로 지금과 같은 국가 위기에 있어서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국제사회의 경제 전망에 의한다면은 오로지 중국만이 올해 흑자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약 2% 성장을 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네, 네. 복병이 나타났죠. 대만이 약 2.5% 정도 성장할 거라는 대만 정부의 전망도 있고 국제경제기관조차도 그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든 상황 속에서 2.5%라는 정리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개인들의 자유라든가 인권 같은 걸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전체의 안전과 저 전체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도 개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마땅하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강력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지속해 왔거든요. 아니,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결과 대만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만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대한 벤치마킹 많고 대만에 대한 여러 가지 물자 같은 것을 각국에서 또 대만 것을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만 경제는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지금 우수근 부총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다는 걸로 지금 들리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줘 보세요, 한번. 예, 저는 살면서 마키아벨리즘 들어보셨겠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 이렇게까지 많이 떠오르는 때가 처음인데요. 마키아벨리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개혁을 할 때는 단번에 과감하게 해야 된다. 서서히 여러 번 고통을 분산시키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3단계 거리두기 같은 것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쳐갖고 이완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단기간에 굵고 짧게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거든요. 이 코로나19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게 될 텐데 그때 바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가가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지금 바로 재정 투입 같은 것을 부채 상승된다, 재정 적자 상승된다. 그것은요, 지금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 혹은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환자를 내가 치료해주면은 이 환자가 돈을 낼까? 아니면 저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구해주면 나중에 혹시 딴 얘기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좀 말을 딴 얘기하거나 정부 시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업될 필요가 없이 좀 더 과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안타까운 모습의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대만도 자유민주국가이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의 3단계 시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신 집에 좀 한 2, 3주 동안 머물러 다오. 우리 정부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그 기간 동안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면서 재정 적자에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부자니까 이런 말씀이 좀 그래서 그런데
독일이 그렇게 저 국민들에게 집에 계속 있으라고 해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독일은 2차에 걸쳐서 격리 조치, 봉쇄 조치, 셧다운을 실시했는데 지금 3차는 12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0일까지 지속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 예, 지금 예정으로는 그런데요. 예.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오히려 그런 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젊은 여러분들 이제 괜찮다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못 볼 수도 있다. 나오지 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테니까 재정 부담이라든가 적자에 대한 우려 같은 거 독일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어떻게든 나중에 해결할 테니까 지금은 다 함께 안전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발 말을 들어달라 하면서 어떤 그 나오지 않아도 되게끔 재정적인 그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응징을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K-방역 잘해왔습니다만 사실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정부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말씀하신 것처럼 따지기 전에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은 정부도 과감하게 투자할 건 투입할 건 투입하고 또 그 응징할 걸 응징하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참을 건 참아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아, 이거 참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될지 뭐 우리 부총장님 말씀도 맞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2시에 정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찍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해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참. 근데 뭐 우리 부총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아마 뭐 정부에서도 그만큼 고민을 해서 실행에 또 옮기겠죠. 우리 국민들의 똑같은 마음이니까. 일단 뭐 오늘 그 뭡니까 시노팜 관련해서 제약업체 시노팜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났어요, 부총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도움이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부총장님.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저 이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이었습니다.